안녕하세요. 장한결 스튜디오의 장한결입니다. 정말 이번 주는 요로결석이 그렇게 아픈 건지 몰랐습니다. 누가 그냥 배를 째서 장을 끄집어 내가지고 손으로 짜서 이렇게 돌려가 늘렸다 줄였다 그런 고통. 이 새끼한테 입만 벌. 집에서 1시간 뭐 그렇게 앓고 있다가 결국 119 구급차에 실려갔는데 다다음날 몸살이 심하게 났어요. 근데 열이 38도 이상이면 병원에서 진찰을 안 해주더라고요. 나가래. 정말 아파 죽겠는데 짜증이 확 났습니다. 그럴 거면 주사는 왜 맞으라고 그 X를 했으면 QR 인증은 뭐하러 해. 암튼 그리고 나서 뭐 약국 갔다 병원 갔다 막 이러는 와중에 손목 골절. 올해 얼마나 바쁘려고 이러는 건지 1년치 한 번에 다 아팠네요.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컨텐츠는 몸을 써야 되는 거라 조금 뒤로 미루고 이번 달 말쯤에 하려고 했던 소니 카메라 풀 세팅 매뉴얼을 하려고 합니다. 카메라 기종을 α7M4로 선택한 이유는 가장 최신 기종이기도 하고 설정 메뉴도 가장 많기 때문에 소니 크롭바디는 물론이고 α7S3나 α1까지도 종합적으로 참고 가능한 바디라는 생각으로 α7M4를 기준으로 잡았고요. α7C나 ZV-E10 같은 기종과는 메뉴 레이아웃 구성이 약간 다른데 눈으로 보기에만 그럴 뿐이지 설정 자체는 같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사진 모드로 이제 설정을 해두고 화질, JPG, HEIF 설정 이렇게 있는데 히프 파일은 JPG보다 2배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서 화질이 좋다고 하는데 JPG보다 사용 범위가 아직 많이 좁아서 그리고 로우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래서 아직은 그냥 JPG로 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화질 설정. 자, 파일 형식은 로우 JPG 중에서 요거 2개 가능한 걸로 두시면 되고 로우 파일 설정은 비압축, 무손실 압축이 있는데 사실 뭐 비압축과 압축은 차이가 있겠지만 무손실 압축과 압축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압축으로 두셔도 되고 무손실 압축으로 두셔도 돼요. 비압축은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추하고 무손실 압축 이렇게 두시면 되고 JPG 화질은 엑스트라 파인, 이미지 크기는 가장 큰 거 두시면 되고 확인 누르시고 종횡비는 3:2를 써야 풀프레임 센서를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1:1 쓰는 거 저 굉장히 좋아해요. 뭐 상황에 따라 1:1로 두셔도 되고 16:9로 두면 뭐 유튜브 썸네일이나 뭐 그런 데 쓰기 좋겠죠. 일단은 일반 사진 사이즈인 3:2 사이즈. 자, 파일 형식은 지금 이거 사진 모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뜨는 거고요. 자, HS4K, S4K, SHD, SI4K, SIHD. 자,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264 코덱인 XAVC-S 요거 요렇게고 요 위에 HS는 265 코덱입니다. 265 코덱은 264에 비해 정보가 더 들어있어서 그만큼 품질이 높지만 그만큼 압축률도 높기 때문에 편집할 때 무겁고 제가 테스트한 바를 기준으로 A7M4 같은 경우는 발열 경고도 좀 더 빨리 오더라고요. 지금 제 데스크탑이 M1 iMac 풀옵션이고 노트북이 M1 Max 14인치 풀옵션인데 나중에 한번 264랑 265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이 SI는 초당 600MB 무압축이라 CF 익스프레스 카드가 필요하고 저장 공간 압박이 심해서 일반적으로 S 요걸로 두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동영상 설정. 일단은 미리 설정을 해두면 녹화 프레임 속도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이렇게 있고 자, 422 10비트와 8비트 그 다음에 60메가비트 8비트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굳이 사용할 필요 없고 이렇게 2개 중에 하나 사용하시면 되는데 A7M4를 구매를 하셨다면 422 10비트 그러니까 내 카메라에 422 10비트가 있다
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이걸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뭐 제가 비교 영상도 올려놓긴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422 10비트가 이제 뭐 영상을 하시는 분이라면 필수로 사용해야 되는 걸로 넘어왔기 때문에 내 카메라에 이게 있다 그러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APS-C 슈퍼 35mm 촬영, 요건 자동으로 뒀고요. APS-C 촬영은 크롬 렌즈를 끼거나 할 때 자동으로 슈퍼 35mm로 촬영되는 기능입니다. 이 풀프레임 센서에 크롭버드 렌즈를 낀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맞춰서 촬영되는 기능이고요. 이 장노출 노이즈 리덕션은 셔터를 오래 열어두는 야경 사진이나 흐르는 강을 뭐 부드럽게 촬영한다거나 그럴 때 생기는 노이즈를 카메라가 잡아주는 건데 뭐 키거나 끄거나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걸 켜두게 되면 노이즈 촬영을 하고 이 카메라가 받아들이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꺼두고 후보정에서 합니다. 그 다음 고감도 노이즈 리덕션, 이거는 표준으로 뒀는데 장노출과는 다르게 삼각대가 없는 그냥 일반 어두운 촬영에서는 셔터 스피드를 보통 60분의 1초까지를 리밋으로 잡는데 그래도 빛이 확보가 안 되면 ISO를 높이게 됩니다. 그때 생기는 노이즈,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표준 이렇게 두고 사용하고 있고, 색공간은 sRGB, 뭐 렌즈 보정은 저는 다 그냥 자동으로 두고 있습니다. 포맷, 뭐 요거는 뭐 어느 SD 카드를 포맷할 거냐, 녹화 미디어 설정, 슬롯 1, 슬롯 2, 동시 녹화, 정렬 녹화 이렇게 있는 건데 저는 그냥 동시 녹화.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슬롯 1, 슬롯 2, 동시 녹화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녹화 미디어 자동 전환은 만약에 내가 1슬롯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1슬롯에 메모리가 다 차면 두 번째 메모리 카드로 넘어가는 자동 전환 되는 거, 그 기능이고요. 근데 어차피 저는 동시 녹화이기 때문에 꺼두고 있습니다. 자, 이미지 DB 복원. 요거는 컴퓨터에서 이미지 파일을 삭제하면 이제 메모리 카드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때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뭐 슬롯 1이나 2에 이렇게 껴두시고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미디어 잔량 표시는 뭐 이 메모리 카드에 이미지 파일을 몇 개 저장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파일 폴더 설정. 저 같은 경우 파일 번호는 연속 번호. 그 다음에 이름 설정은 뭐 A7M4니까 AM4 이렇게 해놓고, IPTC 정보 뭐 요건 넘어가고, 저작권 정보도 뭐 넘어가고, 이렇게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촬영 설정 등록은 뭐 내가 원하는 거, 주로 내가 사용하는 것들 1, 2, 3번에 저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넘어가기로 하고, 요 설정 등록 등은 넘어가고, 프레임 속도 요거는 라이브 스트리밍 할 때 컴퓨터와 연결을 해가지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단일 촬영, 연속 촬영, 뭐 타이머 이렇게 둘 수 있고, 연속 촬영은 말 그대로 뭐 셔터 누르고 있으면 연사 찍히는 거고, 단일 촬영은 한 장 한 장씩 찍히는 겁니다. 저는 연사 촬영 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단일 촬영으로 두고 있고요. 브래킷 설정, 요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노출 설정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사진 촬영 입문자분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촬영 방법인데, 셀프 타이머를 이렇게 켜서 2초 설정을 해두고 촬영을 하면 찰칵 2초 뒤에 한 번 더, 또 2초 뒤에 한 번 더, 총 3장이 찍혀요. 그래서 내가 설정한 노출값, 그리고 한 단계 아래 노출값, 그리고 한 단계 위에 노출값, 이렇게 해서 3장의 사진이 찍혀서 사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인터벌 촬영 기능 같은 경우는 뭐 동영상에서 타임랩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일단은 키게 되면 이런 세팅이고, 촬영 시작 시간은 1초, 촬영 간격은 3초마다 한 장씩, 촬영 횟수는 총 30장. 이렇게 되면 30장을 찍으면 1분 27초가 걸린다고 하죠. 1030장을 찍으면 51분. 무브 모드 설정은 키거나 끌 수가 있어요. 무브 모드를 키게 되면 셔터 소리나 동영상 찍을 때 그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셔터 유형, 기계 셔터와 전자 셔터가 있는데 기계 셔터로 두고 촬영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전자선막 셔터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꺼두고 있거든요. 이거를 키게 되면 복회 잘림 현상이 있어요. 그 잘림 구간이 이 기종마다 다른데 A7M4는 제가 셔터 스피드가 몇일 때 잘리는지는 확인을 못했고, 그래서 저는 일단 그냥 꺼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 없이 촬영 불가능, 카드 없이 촬영 불가능. 이 카드 없이 촬영은 가능으로 해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으로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안티 플리커 설정은 저는 그냥 꺼두고 있고요. 촬영하다 보면 카메라에 검은색 줄이 갈 때가 있잖아요. 요즘은 LED도 많고 그래서 굳이 안티 플리커 설정을 하지 않는데, 해외나 일본 같은데 특히 그럴 때만 조절을 해두고 평소에는 그냥 꺼두고 있어요. 손떨방은 켜두고 있고, 지금 렌즈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요거는 자동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고, 자, 줌 같은 경우는 줌 범위, 요거는 선명한 이미지 줌. 렌즈를 껴야 되겠다. 격자선 표시, 요거는 켬. 격자 설정은 3분할, 사각, 대각, 사각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분할 격자를 사용하고 있고요. 라이브 뷰 표시 설정은 설정 효과 켬. 노출 설정, 플래시, 프레임 속도 제한, 끔. ISO 설정은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요것도 넘어가고, 측광 모드는 멀티로 두시면 됩니다. 멀티 측광 얼굴 우선 켬, 스팟 측광 위치는 중앙, 반셔터 시 자동, 플래시 모드는 강제 플래시, 저속 동기, 후막 동기, 요거는 플래시 조명을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강제 플래시로 해두고 있고, 플래시 보정은 이렇게, 정목 현상 감소는 이런 거는 플래시 설정이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자, 화이트 밸런스. 일단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켈빈 값, 수동 화이트 밸런스, 요거랑 오토 화이트 밸런스, 요거 두 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일단은 화이트 밸런스는 자동 흰색으로 두고, 오토 화이트 밸런스 우선순위 설정은 표준, 분위기, 흰색 이렇게 있는데, 분위기 우선으로 두면 약간 조금 노랗게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저는 흰색 기준으로 하고 있고, 셔터 오토 화이트 밸런스 잠금은 반셔터 누르면 그대로 잠기고 이제 촬영마다 그다음에 끄고 이런 건데, 저는 여기에 따로 화이트 밸런스 고정 기능을 설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연속 촬영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 최적화, 크리에이티브 룩, 픽처 프로파일을 끄면 이게 활성화가 되죠. 이 두 개가. 그리고 소프트 스킨 효과는 켜두셔도 되고 꺼두셔도 되는데 저는 영상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로 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브라 패턴 표시는 켜두고 있고, 제브라 패턴 레벨은 사용자 정의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픽처 프로파일을 활성화 시켰을 때 HLG를 사용하느냐, S로그를 사용하느냐, S시네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제브라 패턴 설정 값이 달라지는데, 그리고 이 제브라 패턴 레벨은 인물을 촬영하느냐, 풍경을 촬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설정 값이 또 달라요. 근데 그거를 매번 설정을 바꿔주기가 귀찮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두고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초점 모드는 연속 오토포커스, AFS 우선순위 설정, 오토포커스, 셔터, 균형 강조 중에서 AF를 두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AF를 두고 있고, AF 추적 감도는 사진에서는 표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보조광 끔, 조리개 구동은 초점 우선순위 표준, 이건 표준으로 두고 있고, 반셔터 시 오토포커스, 그러니까 반셔터를 누르면 초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켬, 사전 AF 끔. 초점 영역은 와이드로 되어 있는데 이걸로 단축키를 지정해 놓고 여기서 사용을 하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 패드를 움직여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는데, 이거는 초점 영역 제한에 들어가시면 내가 원하는 초점만 골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요거 두 개만 쓰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지워두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가로 세로 AF 영역 전환끔, 초점 프레임 색상은 흰색, 등록 가능 끔, 요거는 다 넘어가기로 하고, 오토포커스 영역 표시 켬, 위상차 검출은 꺼두고 순환하지 않음 표준, 얼굴 눈 우선 켬, 사람 동물 새 중에 사람, 피사체 전환 설정. 이거는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크게 상관이 없고, 얼굴 눈 표시, 내가 포커스를 얼굴에 잡고 있는지 눈에 잡고 있는지 이 표시입니다. 켬. 얼굴 등록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등록을 했다면 등록한 얼굴 우선 켜두시면 그 등록한 얼굴을 우선으로 포커스를 잡습니다. MFC 자동 초점 확대 켬.
동 확대 시간은 무제한, 초기 배율은 그냥 제일 높은 걸로 하고 있어요. 피킹 표시, 이 피킹 표시가 빨강, 노랑, 파랑, 흰색 이렇게 있는데 MF로 초점을 잡을 때 초점이 잡힌 구간을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단축키로, 여기 단축키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꺼두고 있고, 피킹 레벨은 고, 피킹 색상은 빨강 이렇게 해두고 있고, 이거는 뭐 크게 건드릴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 뭐 스마트폰 등록 뭐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키 다이얼 설정, 자 이렇게 개인에 맞춰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 요 앞에 있는 게 저는 조리개, 그 다음에 요게 셔터 스피드, 요거 A7 M4는 요게 하나가 더 있죠. 저는 요걸 화이트 밸런스로 두고 있고, 요 컨트롤 휠 돌리는 거를 ISO로 설정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 이미지 동영상 독립, 자 내가 어떠한 설정으로 영상을 찍고 있다가 사진으로 돌렸어요. 그러면 동영상에서 찍던 그 설정 값이 그대로 사진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설정을 다 체크를 해두게 되면 동영상 설정 따로, 그 다음에 사진 설정 따로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 다 체크를 해놓고 동영상 설정 따로, 사진 설정 따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DISP 화면 표시,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들, 셔터 버튼으로 녹화, 끔, 마이 다이얼 설정은 뭐 자기 개인 취향에 따라 이거 바꿀 수 있는 거고요. 회전 방향 표준, 조작부 잠금 끔, 터치 조작 켬, 터치 패널만, 촬영 시 터치는 이거는 사진 모드이기 때문에 터치 추적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고, 파인더 모니터 선택은 요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요게 가려지면 요거 자동. 모니터 밝기는 제일 밝게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니 요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밝게 사용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화질은 표준하고 고화질이 있는데 저는 고화질로 두고 있습니다. 감마 표시 지원 켬, 촬영 잔량 표시는 항상 표시하고 있고, 자동 리뷰 끔, 자동 모니터 끔 끄지 않은, 절전 시작 시간 요거는 꺼두고 있어요. 하지 않고 있고, 모니터 개폐 시 전원, 모드 연동, 자동 전원 끔 온도, 요거 되게 중요한데 항상 고로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뭐 이렇게 표준으로 뒀다가 고로 가면 장치의 온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뭐 혹은 카메라에 이상이 있는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고로 둬서 여태까지 카메라 문제 있었던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이건 무조건 고로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음량 설정은 내가 여기서 볼 때, 재생할 때 카메라에서 찍어놓은 음성이 어느 정도의 볼륨의 크기로 들을 거냐 그거고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오디오 신호 켬 넘어가고, 자동 비디오 조명 자동 이렇게고, 자 그러면 동영상 모드로 넘어와서, 자 파일 형식 아까 했고요. 동영상 설정 자 아까 했고, 녹화 설정 아까 했고, 슬로우 앤 킥 설정, 녹화 프레임 속도는 24프레임, 프레임 속도 1프레임. 저는 지금 설정이 타임랩스 설정입니다. 프록시 설정, 프록시 녹화를 켜게 되면 뭐 4K 10비트 60프레임 120프레임이 프록시 녹화를 활용하시면 편집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렌즈 보정은 이렇게 자동으로 두고 있고 했고, 녹화 미디어 설정, 동시 녹화, 이미지 DB 복원, 이건 아까 설명했고, 미디어 잔량 표시 이것도 설명을 했고, 노출 제어 방식은 뭐 PASM 모드랑 플렉스블 노출 이렇게 있는데, 자 아시겠죠? 근데 뭐 이게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사실 이 위에서 조절을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동영상도 뭐 무음 모드 설정, 이 무음 모드 같은 경우도 단축키로 지정을 해서 제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무음 모드 켬, 무음 모드 끔, 안티 플리커는 끄고 있습니다. 오디오 녹음 켬, 오디오 녹음 레벨 24. 근데 지금 이게 24가 되어 있는데 보통은 18 정도 두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설정을 따로 만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용하는 마이크들이 다 자동으로 오디오 녹음 레벨을 조절해주는 마이크들이라, 만약에 그런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알파 6400 기준으로 18에 두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디오 출력 타이밍 라이브, 바람 소리 감소끔,
바람 소리 감소를 뭐 자동이나 키게 되면 소리가 약간 먹먹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굳이 여기에서 걸러낼 필요 없이 마이크에 윈드실드도 있고 후보종으로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는 꺼두고 있습니다. 오디오 레벨은 켬. 오디오 레벨 끄게 되면 여기서 오디오 요 바가 없어져요. 그거 설정하는 거고. 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지샷 액티브 표준금 있는데 뭐 요거는 상황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아까 사진에서는 이게 초점이었잖아요. 근데 동영상으로 넘어오면 이게 저는 줌으로 바뀝니다. 단축키를 그렇게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줌 범위는 광학 줌, 디지털 줌, 선명한 이미지 줌 이렇게 있는데 선명한 이미지 줌 쓰세요. 광합 줌, 디지털 줌 다 별로입니다. 요거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뭐 요거는 뭐 넘어가고, 원격 줌 속도도 뭐 넘어가고, 격자선 표시 켬, 격자선 설정 요것도 3분할 격자, 녹화 중 강조 표시. 녹화 중 강조 표시는 이거 빨간 테두리 요거고요. 마커 표시는 뭐 마커 표시를 키게 되면 이 위에 있는 격자선 표시가 잠겨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자, 마커 표시를 키게 되면 센터 마커, 요 센터 표시 요게 켜지게 되고, 화면비 요 라인 요거를 가이드 해주는 라인이고, 안전 영역 요 안전 영역, 이게 플랫폼마다 요 사이드가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안전 영역을 가이드 해주는 표시고요. 가이드 프레임 켜보면, 가이드 프레임은 요 3분할 격자 요건데 답답합니다. 이거 솔직히 이 선이 세잖아요. 이 선을 뭐 이렇게 컬러나 반투명이나 이런 걸로 바꿔줄 수 있는 설정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도 이걸 쓰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마커는 사용하지 않고 격자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 저속 셔터 뭐 요거 같은 경우는 꺼두고 있는데, 뭐 키나 끄나 크게 어차피 저는 수동 모드만 사용하기 때문에 요거는 꺼두고 있고요. ISO에는 뭐 범위 제한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ISO를 자동으로 둔다면 범위 제한을 두면 좋죠. 너무 높게 올라가면 노이즈가 심하게 발생되니까. 근데 저는 수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자, 노출 간격 넘어가고, 측강 모드는 멀티로 두시면 돼요. 멀티 측강 얼굴 우선 켬, 스팟 측강 위치 중앙, 화이트 밸런스 뭐 요거 했고요. 화이트 밸런스 변경 속도, 카메라가 이동했을 때 이쪽에 있는 화이트 밸런스 값과 저쪽에 있는 화이트 밸런스 값이 달라지면 저는 이걸 고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피처 프로파일, 소프트 스킨 효과, 제브라 패턴 넘어가고, 초점 모드, AF 전환 속도는 고속, 제일 고속으로 두고 있고요. 이 카메라로는 셀피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FX3 같은 경우는 3에 두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저를 찍을 일이 많기 때문에 고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피사체 전환 감도는 민감, AF 지원 켬, 초점 영역 와이드, 동영상일 땐 와이드로 두시면 돼요. 초점 영역 제한 아까 했던 거, 프레임 색상 흰색, 위치 순환하지 않은, 프레임 이동량 표준, 얼굴 눈 우선 켬, 얼굴 눈 인식 사람, 전환 설정 이렇게, 오른쪽 왼쪽은 자동, 이렇게 자동 두시면 되고, 얼굴 눈 표시 켬, 등록한 얼굴 우선이 있다면 켬, 초점 맵. 자, 초점 맵도 단축키를 여기에다 두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당연히 꺼두고 있죠. 자, 이거 넘어가고, 피킹 표시도 꺼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 그냥 넘어가고, 자, 동영상 키다이얼 설정 제가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력 시 AF, MF 전환, 이거 요거 누르면 오토포커스 되고, 요거 누르면 수동 포커스 되고, 이렇게 쓰고 있고요. 여기는 초점 영역 전환, 요거 아까 와이드, 스팟 전환하고 쓰고 있고, 초점 맵 요거 초점 맵 이렇게 쓰고 있고, 브리딩 보정, 앞뒤 초점 이동 시 워블링 현상 이거 억제해주는 기능, 요거는 여기에다 두고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 시 오토 화이트 밸런스 잠금은
네, 이렇게 있는데 화이트 밸런스가 맞았어요. 그럼 화이트 밸런스 이렇게 눌러서 잠가주는 거, 그건 오토 화이트 밸런스 때 사용하는 거고요. 자, 후면 이거는 줌. 아까 사진 모드에서는 이게 초점이었는데 동영상 모드에서는 이걸 줌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무음 모드 전환, 요 가운데 버튼, 그 다음에 요거는 제브라 패턴 레벨, 픽처 프로파일 변경에 따라 바로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스테디샷, 뭐 액티브 표준금 요거 설정할 때 해놓은 단축키고, 뭐 이거는 동영상 촬영이고, 이건 화이트 밸런스인데 보통 화이트 밸런스를 자동으로 이렇게 맞춰 두잖아요. 근데 수동으로 맞춰야 될 때, 자, 이걸 누르면 여기서 켈빈 값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러고 요 네 번째 휠에 요게 켈빈 값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수동으로 할 때는 요것만 눌러주면 이제 이걸로 조절을 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도록 설정을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해요. 요 켈빈 값을 여기에다 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펌 메뉴는 저는 뭐 이거는 사용하지 않아서, 이미지 동영상 독립, 네, 다 독립,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독립으로 사용하고 있고, DSIP 화면 표시 설정은 모든 정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셔터 버튼으로 녹화금, 키 다이얼 설정, 이거 아까 그거고요. 마이 다이얼도 넘어가고, 터치 조작 켬, 저는 터치 패널만. 촬영 시 터치는 아까 사진 모드에서는 터치 초점이었죠. 이게 비활성화였었는데 지금 동영상 모드에는 터치 추적으로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밝기 역시 제일 높게 사용하고 있고, 다른 거는 넘어가기로 하고, 안티더스트 설정, 전원 종료 시 셔터, A7M4랑 알파 1에 있는 기능인데, 전원 종료 시 셔터를 켬으로 해두면 그 셔터막 앞에 렌즈를 빼도 셔터막이 내려가서 이미지 센서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먼지 안 들어가게. 그래서 저는 요거를 켜두고 있고요. 이렇게 이것만 보시면 소니 카메라는 대부분 다 이 영상 하나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야 뭐 유튜버기 때문에 건강보다 영상이라고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